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뉴스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없이 재정 집행 확대와 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41조 원 규모의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상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발표된 대책, 금액 규모만 본다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통상 6월 말에 발표하던 정책이지만 최근에 부총리가 교체되면서 이 시기가 7월 달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새 경제팀이라는 상징성에 맞게 정책의 폭을 넓게 구상하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름도 내년도 정책 방향까지 포함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추경 편성에 긍정적이었던 터라 당초 이번 대책에 추경 편성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도 내용이 점쳐졌었는데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 부채 급증으로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는 점, 이런 점이 감안돼서 추경 대신에 재정 집행을 최대화하고 정책 금융 및 기금 지원을 늘려서 약 40조 7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확장적 재정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추경 편성할 돈은 없다면서 꽤 큰 규모인데요. 41조 원이나 되는 금액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이번 대책은 외형적으로 41조 원 상당의 정책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규모 면에서 허수가 적지 않습니다. 41조 원 안에는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11조 7천억 원 상당의 재정 보강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재정 집행률 제고라는 것이 원래 써야 할 돈을 최대한 더 쓰겠다는 내용이고, 이 기금은 세입 세출에 포함되지 않는 적립금으로 당겨 쓸 경우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특히 29조 원 규모의 금융과 외환 지원의 경우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써야만 정책의 효과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규모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포장을 거창하게 하려는 것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잘 보셨는데요. 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당초 전망했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3.9%라는 전망치도 지난해 말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을 반영하면 4.1%가 되고 이번에 사실상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셈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에 인색하고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소비 여력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판단입니다. 네, 내수 부진이 계속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의 원천이 되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 기업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가계소득으로 돌려놓는 대책을 이번에 패키지로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들이 쓰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인데요. 이 법인 소득을 일정 기간 내에 투자하거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조만간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고령층의 저축과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등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다양한 방안들이 좀 포함이 됐는데 이 경기 회복에 좀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고요. 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들이 이중과세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키워서 오히려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 경기 부양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새 경제팀의 정책들 좀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